안녕하십니까, 신인균입니다. 오늘 이 동영상은 데일리 디펜스나 심층 분석을 위해서 찍는 게 아닙니다. 제 일신상의 문제 때문에 찍는 건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에 입당을 했냐,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냐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사실 어제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매체에서, 다른 유튜브 매체에서 저와 관련된 그런 일을 보도를 했더군요. 그래서 우리 댓글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시길래 과거에 한 몇 분이 그런 질문을 해주실 때는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굳이 그런 걸 가지고 따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하는 것을 보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지금 이 동영상을 찍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민주당에 입당한 적도 없고 입당 원서를 낸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로 인해서 빚어진 모든 논란은 저희 책임입니다. 다 제가 책임져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논란이 생겼느냐 하는 그 근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드 문제였습니다. 저는 오직 대한민국이 강해지는 것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이 강해지기 위해서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미국인은 아닙니다. 미국과 한국을 선택하라고 하면 당연히 대한민국입니다. 과거 미소 패권 경쟁 시대에 그 변방에 있던 소련과의 패권 경쟁에서 별 가치가 없었던 그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 21세기 대한민국은 미중 패권 경쟁 시대에 가장 중요한 미국의 동맹 파트너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미소 패권 경쟁 시대에 일본과 서독이 받았던 그 엄청난 동맹으로서의 혜택을 우리도 지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받게 된다면 우리도 일본과 서독 이상으로 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사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 사드야말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미사일 방어 체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이 동북아에 구성하고 있는 이 전구 통합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동북아 C2BMC, 여기에 이 한반도 사드 기지는 거의 활용 정정이다. 이게 없으면 다른 것도 안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위치다라는 것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그 사드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미국에게 별다른 조건과 협상 없이 그 사드 부지를 내주려 하는 것을 보고 저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강해지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이 사드 문제를 가지고 해주기는 해주되 약간의 밀당을 거쳐서 우리가 앞으로 강해지는 필수 조건인 핵물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도 일본처럼 우리는 전쟁을 우리가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플루토늄을 소유를 하지 못하고 핵 재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정작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고 한데 미국과 협상을 잘해서 플루토늄까지 추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도 그런 자격을 획득해서 앞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자라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을 실어 나를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 탄도미사일을 가지기 위해서는 MTCR 그리고 한미 미사일 지침 이런 것들의 개정을 통해서 또 재해석을 통해서
우리도 좀 더 긴 사정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고체연료 미사일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국 모두가 겁을 낼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도 이 사드 아이템을 가지고 잘 밀당을 하면 우리가 충분히 미국으로부터 양해를 얻어낼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술 지원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드 문제가 났을 때 약간의 논란을 야기시켜서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키워주자. 이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전자파 이야기를 했었고, 물론 제가 하지 않아도 한두 달 후면은 환경단체다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시작했겠죠. 그러나 저희 본심은 사드를 흔들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정부 협상력을 주고 우리가 미국에게 강대국의 깃털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을 받아오기를 바랬습니다. 당시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아무튼 지난 대선 때 모든 국방안보 분야의 이슈는 사드였습니다. 또 대선을 할 때 후보 경선 과정에서부터 거의 대부분의 후보 또는 후보 측근들이 또는 그 후보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오거나 문의를 했습니다. 사드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라는 것을 문의했습니다. 단 한 후보만 문의나 연락이 없었습니다. 바로 홍준표 후보였습니다. 그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 모든 후보들이 저에게 연락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소신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소신대로 이야기를 했을 때 모든 후보들은 또 후보 측근들은 그 캠프 관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이야기는 정말 맞는데 지금 그래서는 표를 얻을 수가 없다. 지금 무조건 사드를 찬성하는 것이 표를 얻는 것이니까 그것을 채택할 수는 없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문재인 후보의 그 캠프의 일환이었던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방안보 분야, 특히 사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길래 제가 제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내 마음과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후보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와주는데 우려되는 사항이 있다. 가장 제가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묻길래 바로 이 선거 공약에 보니까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전환이 있던데 저는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과 합의를 한 것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입니다. 그 조건은 북한의 비핵화가 완성되든지 아니면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더라도 우리 한국 자체의 군사력으로 그 핵을 가진 북한을 이길 수 있든지 그것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든지 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 조건이 완성되기 전에는 전자권 전환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그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을 충실히 수행하고 그 조건을 빨리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두 번째, 병 복무 기간 단축이었습니다. 당시 21개월로 되어 있던 병 복무 기간을 저는 절대로 줄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24개월로 늘렸으면 늘렸지 줄여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인구 절벽인데 어떻게 여기서 더 줄인단 말이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또 역시 그런 것도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좀 길게 가겠다. 그러나 선거의 특성상 이렇게 적어놓았다. 다만 시기를 특정하지 않겠다. 길게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이 정도면 지지해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두 번째, 그럼 왜 김홍걸 위원장과 사진이 찍혀있냐. 그 사진에 같이 찍힌 사람은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입니다. 저와 굉장히 막역하고 제가 빚을 졌습니다. 제가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 신청을 하고 경남 양산 을에서 예비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할 때 그 누구도 저희 초청에 와주지 않았는데
그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은 와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기철 총장께서 좀 내성적이시고 언론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기자회견 할 때 지금 문재인 후보 캠프에 지금 입당을 하는데 기자회견 할 때 좀 어드바이스를 좀 해주세요 라고 하길래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갔고 그 사진 찍힌 자리는 그 기자회견장 앞 복도입니다. 민주당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신인균 씨가 과거를 반성하고 찾아오는데 안 받아줄 이유가 있냐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반성할 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오직 대한민국이 강해지길 바라고 그 강해지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것을 주장해왔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적은 확실하게 북한이고 그 북한의 중에서도 북한 인민들이 아니고 지금 북한을 장악하고 있는 김정은과 그 핵심 세력들이 우리의 적이다 라는 생각을 계속 설파를 한 것이 반성할 일입니까? 저는 반성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쪽에서. 여러분, 그 익명의 민주당 관계자 이야기를 믿고 싶으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이야기가 더 신뢰가 가신다면 저를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여러분들 선택이십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거 캠프, 문재인 후보 선거 캠프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황기철 총장 입당 기자회견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한두 번 전화는 왔습니다. 선거가 임박한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와서 문재인 후보의 국방 공약을 지지한다는 SNS를 한번 올려달라 라고 하길래 제가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책임입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 페이스북 내용에 보면 제가 2010년부터 새누리당 국방정책 자문위원을 했는데 한 번도 새누리당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국방정책 자문위원회를 하지 않았다 라고 적어 놓았고 그로 인해서 저는 새누리당에 실망을 했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사실입니다. 2010년 이후로 북한이 3차 핵실험, 4차 핵실험, 5차 핵실험 지속적으로 하고 각종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면서 국가 위기가 고조되었고 특히 2013년도에는 전쟁을 하자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국방정책자문위원회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를 잘 모르는 저로서는 이게 무슨 상황이냐라고 대단히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사실대로 적었습니다. 어제 그 보도로 인해서 수백 분의 제 구독자가 구독을 취소하고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분들이 다시 또 추가로 또 구독도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올리는 이 동영상을 보고 못 믿어오시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여태까지 해오던 대로 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제 생각을 공유하기를 노력하고 방법을 제시하고 하겠습니다. 구독을 취소하고 돌아가신 우리 팬 여러분, 저희 이 동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안 차시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시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강해지는 방법들, 이것만은 믿어주시고 구독을 누르지 않으시더라도 제 동영상을 봐주시고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이 강해지겠구나 하는 공감은 가져주십시오. 아무튼 이 동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항상 우리 대한민국이 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20세기에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통해서 소련의 패권 경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일본과 서독이 강대국이 되었듯이 지금 미국이 중국과 패권 경쟁을 하는데 그 시절의 일본과 서독을 합한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입지 조건의 대한민국이 이 입지 조건을 잘 활용해서 미국과의 동맹을 더 강화하고 결국은 20세기의 서독과 일본처럼 강한, 부강한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실망을 하신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